1970년대 이란 테헤란 공항에는 매일같이 이스라엘 여객기가 착륙했습니다. 두 나라는 송유관을 공유할 만큼 각별한 절친이었죠. 그런데 5천년 역사의 이 위대한 제국은 왜 지금 스스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이자 중동 최악의 빌런이 되기를 자처했을까요? 2026년 봄,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거대한 천연 방어막 안쪽에서는 연일 서방을 향한 섬뜩한 미사일 경고가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장벽 지하에서는 지독한 고립에 억눌린 젊은 세대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죠. 가장 단단한 안보의 요새가 어떻게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을까요? 그 시작점은 지도 위 거대한 흉터처럼 그어진 지형입니다. 이란 서부를 두른 자그로스 산맥은 평균 해발 3,000m의 거대한 바위 장벽입니다. 미군조차 지상군 투입을 꺼리는 이 악명 높은 천연 요새는 오랜 세월 제국을 지켜낸 방패였습니다. 한반도의 7배가 넘는 영토지만 국경의 험준한 산악 지형 덕분에 이란은 중동의 화약고 속에서도 독자성을 유지했습니다. 단 이 완벽한 장벽이 무너졌을 때 치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13세기 몽골을 시작으로 아랍과 튀르크의 침략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요새가 뚫린 뒤 800년간 이어진 피지배의 역사는 이란인의 피 속에 생존 트라우마를 새겼습니다. 압도적 외세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들은 겉으로 순종하며 속내를 감추는 생존법 타아로프를 체화했습니다. 수니파라는 다수의 바다에 갇힌 소수파로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대비하는 방어 기제가 민족성으로 굳어진 겁니다. 천혜의 자연이 선사한 안보의 축복은 지독한 의시심이라는 저주를 잉태했습니다. 외부 개입은 곧 제국의 멸망이자 굴욕이라는 피 묻은 교훈은 서방을 향한 차가운 렌즈가 되었습니다. 제국을 지키려는 시선은 방어벽 안쪽이 아닌 국경 밖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생존을 위해선 요새에 숨는 것을 넘어 외부의 적을 규정하고 내부를 결속할 거대한 긴장감이 필요했습니다. 방어를 위해 두른 날카로운 가시는 어떻게 밖을 향한 창으로 변했을까? 그 굴절의 역사 한가운데엔 강대국의 탐욕이 만든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 이란 내부는 거대한 요새 안쪽 역시 철저히 단절된 생존의 무대입니다. 국토 중앙부엔 모래와 소금의 거대한 사막이 텅 빈 심장처럼 자리합니다. 이 죽음의 땅 탓에 9천만 인구는 외곽으로 기형적인 쏠림을 보입니다. 한국의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과 경부선 축에 밀집한 것처럼 이란의 핵심 거점도 테헤란 등 북서부 산맥 기슭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죠. 중앙이 텅 빈 단절의 지리는 각 지역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었고 영토를 묶어두기 위한 가혹한 철권 통치의 물리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척박한 영토를 국가로 지탱하게 만든 동시에 서구 열강의 표적으로 전락시킨 진짜 조건은 땅속에 있었습니다. 서남부 국경에 집중된 막대한 석유입니다. 세계 4위 수준의 원유 매장량은 대한민국 전체가 수십 년간 공장을 가동하고도 남을 압도적 규모입니다. 메마른 고원의 후예들에게 이 검은 황금은 가난을 끊어낼 유일무이한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립과 자원의 결합은 재앙으로 돌변합니다. 바다와 맞닿은 남부 저지대에 석유가 집중된 탓에 서구 열강은 험준한 산맥을 넘지 않고도 이란의 국부를 쉽게 탈취했습니다. 제국주의의 시선 속에서 이란은 파이프를 꽂아 에너지를 빼가는 거대한 주유소에 불과했습니다. 땅에 껍데기만 남겨두고 핵심 자원을 모조리 빼앗긴 물리적 모순은 국민의 삶에 처절한 가난을 드리웠습니다. 완벽한 방어막 안쪽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골박하고 있었습니다. 굴욕에 지친 요새의 주인들은 국부를 되찾기 위해 강대국을 상대로 목숨 건 결단을 내립니다. 1953년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란 민주정부는 서구 열강이 독점하던 석유의 국유화를 전격 선언합니다. 내 땅의 자원을 되찾겠다는 자주적 결정이었죠. 그러나 이 선언은 미국의 영린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보다 눈앞의 막대한 석유 이권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해 여름 이란의 운명을 바꿀 작전이 시작됩니다. CIA의 비밀 쿠데타 아약스 작전이 차갑게 실행됐습니다. 검은 황금을 지키기 위해 강대국은 군부를 움직여 선거로 뽑힌 총리를 끌어내렸습니다. 빈자리엔 미국의 통제를 받는 꼭두각시 군주 할레비 국왕을 앉혔죠. 국민의 눈에 비친 미국은 주권권과 자원을 강탈한 비열한 거대한 사탄 그 자체였습니다. 권력을 되찾은 팔레비 왕조의 폭주가 잇따랐습니다. 국왕은 미국의 오일머니를 업고 폭력적인 서구화를 강압했습니다. 경찰이 길에서 여성들의 히잡을 찢어발기고 비밀 경찰이 반정부 인사를 고문하는 공포시대가 열렸죠. 화려한 빌딩이 올라가는 이면에서 짓밟힌 전통과 굴욕감은 민중의 마음에 시퍼런 멍으로 남았습니다. 이권의 눈먼 강대국의 개입과 독재 정권의 결탁, 이 스크럼은 이란 사회 깊은 곳에 반미라는 용암을 끓게 만듭니다. 순종을 가장하던 타아로프의 이면에 미국을 향한 짙은 증오가 쌓여간 것입니다. 주권을 짓밟힌 참혹한 굴욕은 극단적 반격을 잉태했습니다. 폭발한 분노의 화살은 곧 중동 내의 또 다른 낯선 표적으로 방향을 틉니다. 1970년대 테헤란 공항 활주로를 채운 이스라엘 여객기들의 굉음은 두 나라가 얼마나 각별했는지 증명하는 흔적이었습니다. 아랍이라는 적대적 바다에 둘러싸인 비아랍 국가라는 공통점 하나로 양국은 지리적 한계를 넘어 완벽한 미로를 맺었죠.
서울 방콕 항공거리쯤 되는 1500km의 험난한 사막을 가로질러 송유관을 공유할 만큼 깊이 의존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원유를 쏟아부었고 이스라엘은 최첨단 무기와 농업 기술로 화답했습니다. 미국을 향한 분노가 싹트던 시절에도 이스라엘만큼은 가장 실용적인 파트너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판이 붉게 뒤집힙니다. 팔레비 왕조를 몰아내고 신정국가를 세운 호메이니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전 세계 무슬림 10명 중 9명꼴로 순위파인 척박한 지형에서 소수파인 시아파 이란이 이슬람 세계의 맹주로 인정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호메이니는 중동의 판을 흔들 소름 돋는 정치 계획을 감행합니다. 모든 아랍 국가의 공통된 콤플렉스이자 분노의 뇌관이었던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란이 낚아채 선점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피를 나누던 절친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이슬람의 공공의 적, 작은 사탄으로 둔갑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한 과격한 적대감을 최전면에 내세우며 분열된 중동의 시선을 단숨에 끌어모았죠. 핏발선 종교적 신념으로 포장된 이 선언은 사실 다수의 바다에 갇힌 소수파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가장 완벽한 프레이밍이었습니다. 오직 체제 생존과 권력을 위해 철저히 조작된 외부의 적, 하지만 이 정교하게 설계된 적대감의 시스템은 결국 안에서부터 치명적인 파열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유지하려 미국과 이스라엘을 절대 악으로 규정한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외부를 향한 끝없는 군사 도발은 서방 세계의 숨막히는 경제 제재로 정직하게 되돌아왔죠. 1979년 혁명 이후 반세기 가까이 누적된 제재는 세계 4위의 산유국을 철저히 병들게 했습니다. 이 거대한 정치적 비용을 지불한 건 기득권 성직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오롯이 평범한 국민, 특히 내일을 꿈꿔야 할 청년들의 앙상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체제 결속이라는 명분 아래 비정상적인 고립이 방치되었고 구조적인 절대 빈곤이 이란 사회의 뼈아픈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이란의 물가는 살인적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청년 100명 중 20에서 30명꼴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고 지갑 속 지폐는 하루가 다르게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죠. 하지만 낡은 신정체제는 빛바랜 히잡과 엄격한 교리만을 강요하며 이들의 입을 폭력적으로 틀어막습니다. 결국 가난과 억압에 지친 Z세대는 완전히 다른 은밀한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감시를 피해 깊은 지하로 숨어든 청년들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며 국경 너머 자본망과 접속합니다. 밤이 되면 지하실에 모여 서구식 팝 음악을 틀어놓고 자유로운 파티를 즐기죠. 겉으론 철저히 통제된 이슬람 국가지만 이면에서는 기성세대와 치열한 내전을 치르는 셈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억지로 만든 가상의 적이 내부의 맹렬한 폭발을 앞당기는 뇌관이 되어버린 아슬아슬한 상황. 강대국의 체스판 위에서 이권에 휘둘리며 생존을 투쟁해온 궤적은 어느덧 낯익은 반도국가의 지형 위로 시선을 이끕니다. 대한민국과 이란은 대륙의 양극단에 떨어져 있지만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단층대라는 물리적 전제를 공유합니다. 제국주의의 이권 다툼과 냉전 대립 속에서 주권을 위협받았던 구조적 유사성을 지니죠. 그러나 이 저주를 돌파하는 방식은 엇갈렸습니다. 한반도가 바닷길을 열고 세계 경제와 결합하는 통상국가로 거듭났다면 이란은 자그로스 산맥 안으로 숨어 극단적 고립을 자처했습니다. 서방의 압박에 맞선 이들의 생존법은 고슴도치 전략이었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사방으로 독가시를 세우는 방식이죠. 미군과 맞붙는 대신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중동 전역의 대리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이라는 비대칭 전력으로 서방의 피를 말리는 그림자 전쟁은 소수파가 선택한 가장 서늘한 군사교류였습니다. 하지만 방어를 위한 가시는 자신의 살감마저 파고듭니다. 적대적 프레임을 위해 예산을 국경 밖 무장단체에 쏟아부으면서 내부 민생은 처참히 붕괴했죠. 10집에 한두 집꼴로 빈곤선 아래로 추락하는 비극에도 지도부의 시선은 외부의 적에만 고정되었습니다. 안보를 명분으로 한 영구적 비상사태는 지배계층의 완벽한 권력 유지 수단이었지만 시민들에겐 미래를 지우는 족쇄였습니다. 외부의 적이 사라지면 억눌린 분노가 체제를 향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공포. 이것이 제국이 도발을 멈추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껍질 속에서 골박하는 모순은 새로운 폭발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을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으로 촉발된 히잡 반대 시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무장경찰의 서늘한 총구 앞에서도 소녀들은 두려움 없이 억압의 상징을 불태웠고 저항의 불꽃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10명 중 8명꼴로 스마트폰을 쥔 청년들은 국가 방화벽을 가상사설망으로 가볍게 뚫고 피 흘리는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종교 경찰의 곤봉보다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속도가 훨씬 예리하게 체제의 허점을 파고든 셈입니다. 변화를 주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은 인구 구조 그 자체의 도살입니다. 현재 이란 인구의 절반 이상은 1979년 혁명 이후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들은 팔레비 시절의 굴욕을 겪지 않았고 혁명의 낭만도 공유하지 않죠.
오직 살인적 인플레이션과 지독한 고립이라는 건조한 현실만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들에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라는 프레임은 복종의 명분이 안 됩니다. 가상의 적을 향한 공허한 증오보다 내일의 빵을 살 수 없는 무너진 경제가 이들을 조이는 진짜 공포입니다. 체제의 수호자들 역시 발밑에 파열음을 감지합니다. 온건파 대통령이 선출되며 서방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조짐도 보이죠. 하지만 억압적 체제에 뼈대를 둔 채 고립과 개방을 쫓는 어설픈 줄타기는 시효를 다했습니다. 거리의 일상적 불복종과 지하의 조용한 독립은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국은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닌 통제불능으로 각성하는 자신과의 벅찬 싸움을 마주했습니다. 5천년 역사의 제국 후예들은 생존을 향한 몸부림 끝에 전 세계의 표적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요새가 뚫렸을 때 겪은 수백 년의 피지배 트라우마, 그리고 서구 열강의 민주주의와 국부를 동시에 강탈당했던 뼈아픈 굴욕은 이란을 극단적인 방어 태세로 몰아넣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기득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한때 혈맹이던 미국과 이스라엘을 원수로 규정하고 대중의 분노를 돌리려 가상의 적을 조작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피 같은 에너지를 국경 밖 그림자 전쟁에 쏟는 동안 정작 지키려 했던 평범한 삶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빈곤 속에서 청춘을 빼앗긴 젊은 세대는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닌 미래를 지워버린 부패한 시스템을 향해 핏대를 세웁니다. 외세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벼려낸 고슴도치 전략이 스스로의 숨통을 조이는 감옥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수십 년 이어진 비극이 남기는 서늘한 교훈은 명확합니다. 권력 결속을 위해 인위적으로 빚어낸 맹목적 적대감은 체제 스스로를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이는 결코 먼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단층대 한가운데서 진영을 가르고 혐오를 동력 삼아 에너지를 갉아먹는 대한민국 역시 이 무거운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권력과 안보를 핑계로 쌓아 올린 적대와 고립의 장벽, 그 차가운 콘크리트 벽의 끝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